자, 그러면 RPA를 활용한 고객 상담 업무 자동화 방안에 대해서 사례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방안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 사례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관심 갖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입니다. 일단은 콜센터 현황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요. 저희가 업무 자동화 방안을 했을 때 고민했던 부분,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과제 발굴이 이루어졌고, 또 실제 사례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거를 통해서 얻었던 효과와 앞으로의 계획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콜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다 공통적으로 공감하시는 애로사항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콜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업무에 맞는 상담사를 채용하는 것부터 또 신입 상담사를 정착시키기까지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콜센터 업무를 선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은 사실 단순한 상담을 좀 희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조금 더 복잡하다거나 이러면은 높은 이직률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또 콜센터의 고질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여기 제가 준비한 그래프는 실제 저희 회사에 제가 특정 일자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일별 인이포 편차입니다. 이 그래프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피크 타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인력 운영을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또 사실 당사 사례이기도 한데요. 인수합병이라든가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을 확장하고 제휴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초 시작했던 것보다 업무 복잡도는 대부분이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들을 상담사의 후처리 업무와 직결되는 업무인데요. 또 제가 준비한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후처리 업무라는 거는 사실 꼭 필요하지만 비부가 가치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 식스시그마 과제를 했을 때 보면 이 후처리 시간이 응답률과 굉장히 높은 상관계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후처리 시간을 많이 줄일수록 상담사의 생산성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준비한 현황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산업군보다 콜센터에서는 다양한 솔루션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지금 여기 준비된 내용처럼 지금 대부분의 콜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가 아까 그러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상담사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에 적극적입니다. 챗봇이라든가 보이스봇, 보이는 ARS, 이런 것들이 상담사를 대체하기를 희망하지만 사실 고객들이 콜센터로 전화를 하는 거는 즉시 응답을 바라면서 상담사의 정서적인 연결을 희망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고민이실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상담사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응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가 STT TA 솔루션인데요. 상담사나 고객이 하는 말을 그대로 텍스트로 전환하고 그 텍스트에서 의미를 찾아내서 상담사가 고객 응대를 바로 잘 할 수 있도록 지식 추천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활발하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역시 후처리 시간을 확보하는 데에는 굉장한 제약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사례, 바로 자동화라는 업무 영역은 이런 것들을 봇과 상담사가 업무를 쉐어하면서 후처리 시간을 혁신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또 상담사들의 질적 상담 시간을 확보하고 가치 업무인 고객한테 맞춤 제안이나 추가 제안을 할 수 있는 영역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 후처리 업무를 자동화하는 거를 고민을 했는데요. 현재 콜센터의 상황은 대부분 비슷하실 거예요. 콜센터의 상담 업무는 콜이 들어와서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하고 상담 결과를 등록하고 처리하는 이러한 정형화된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업무들은 무수히 반복되고 또 상담 유형에 따라서는 여러 시스템을 이렇게 오가야 되는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신 것처럼요. 상담사가 하는 업무가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뉴얼을 확인하고 고객이 보낸 문서를 확인하고 문자를 발송하다든지 또 ERP에 그런 결과들을 잘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콜센터 같은 경우는 같은 결과도 여러 시스템에 등록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안해 드리는 내용은 상담사와 보시 파트너로서 이러한 업무를 쉐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사는 보다 질적인 업무에 집중을 하고 보시 이러한 업무들을 대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동화를 진행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냐면 지금 단순하게 하고 있는 업무를 그냥 자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하는 과정에서의 이 복잡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보다 단순화하고 간소화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업무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단순 반복되는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상당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담사 분들이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래된 상담사 분들은 이제 뭐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이거를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메모장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신다거나 또 많은 단축키를 사용해서 그런 시간을 이제 단축하려고 하는데요. 전문가의 눈으로서 이런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검토하고 영역을 발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상담 업무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이렇게 RPA와 또 기관계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저희의 그 과제 발굴 과정을 보면은요, 이러한 절차로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는 RPA라는 거가 요즘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또 RPA에 대해서 생소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 자동화가 되면 좋을 것 같지만 막상 어떤 업무를 자동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도입 전에 RPA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회를 갖고 또 일단 사용자들이 희망하는 업무를 취합을 합니다. 그런 취합된 리스트업을 가지고 이후에 인터뷰라든지 또 상담사와 직접 동석 근무를 한다든지 또 실제 진행하는 업무를 영상 분석을 한다든지를 통해서 빈도나 효과성 그리고 보면 이게 뭐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중간에 판단이 필요한 업무이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자동화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RPA 대상인지를 검토를 하고 또 대상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자동화할 건지 정의를 하고 정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상세 내용이라든가 빈도, 건당 소요 시간, 또 어떤 사용 시스템들이 활용이 되는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분석 단계를 통해서 최적화된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러한 것들이 그런 태스크별로 개별 단위 업무별로 진행이 됐다면 이 업무 자동화를 검토하실 때는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놓고 검토하시는 게 좋고요. 또 RPA가 모든 거의 정답은 아닙니다. 사실은 RPA보다는 다른 솔루션으로 해결하시는 부분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당사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그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과제 발굴 과정이 있었는데요. 여기 제가 준비한 화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용자들이 희망하는 업무들을 쭉 리스트업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용자들이 희망하는 자동화하는 업무가 한 13개 영역 정도가 됐었는데요.
아까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추가 제한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희망한 13개의 영역,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가 제안한 13개 영역 해서 이 개선 영역이 RPA에 적합한가, 업무 개선에 적합한가를 판단해서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게 되면 RPA에 적합한 모델의 과제 수는 7개다. 그리고 업무 개선과 RPA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는 거는 1개 정도가 있다. 나머지는 기존의 ERP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거나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적합하다 해서 총 26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것들이 적용이 됐는지 궁금하시죠? 보시게 되면은 크게 영역이 이제 당사 사례 기준으로 해서 5가지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영역보다 조금 상위 영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콜센터 상담사들이 직접 사용하는 상담 영역이 있겠고요. 또 콜센터 상담사들 말고도 이 상담 업무를 백업하는 상담 지원 쪽 영역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사업단이라고 해서 각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대리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본부 단위가 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데서 영업을 지원하는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보니까 방송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오류를 줄이고 자동화하는 거, 이런 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많이 활발하게 적용하고 계신 분야인데요. 재무와 회계 분야 이렇게 있겠습니다. 오늘은 한 그 재무 회계를 제외한 4가지 사례 정도를 간단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상담 영역에서 보시면요.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런 업무를 리텐션이라고 하는데요. 리텐션 후에 후처리하는 업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 도식화된 그림을 보시면 상담사 같은 경우는 KMS라고 하는 업무 매뉴얼을 참고해서 고객한테 또 맞춤 제안을 하게 되고 또 그 제안 사항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을 상담 ERP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업무를 좀 쉐어를 하게 되면요. ERP 업무에 등록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시 대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텐션에 따른 후처리 업무가 뭐가 있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통 통신 상품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정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약정을 변경하는 거, 또 고객이 약정을 다시 하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사은품이나 쿠폰, 그리고 AP라고 해서 무선 인터넷을 쓰실 수 있는 단말기 제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후처리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텐션 상담 하나 했을 뿐인데 그 이후에 처리해야 되는 후처리 업무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 한 건을 처리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상담사는 상담 업무에 보다 집중하고 그런 후처리 업무는 우리 보시 에러 없이 수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쉐어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또 2번째 준비한 사례는요. 당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구 주간이라고 해서 보통 카드사라든가 다른 회사도 일반적으로 청구 주간이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고객 문의가 평소보다 2~3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하고 또 뭐 부가세 신고 기간이거나 그러면은 그런 게 시즌널별로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순한 업무이지만 업무가 몰리다 보니까 그런 게 응대율도 떨어지고 또 그런 것들을 받기까지 이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청구서 재발행 업무도 사실은 간단해 보이는 업무이지만 이거 팩스 서버에 전송해서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팩스 솔루션에 들어가서 번호를 입력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팩스 발송 봇을 딱 누르게 되면 봇이 그 업무를 처리를 하고 처리자한테 처리자가 아니라 그거를 이제
명령한 상담사한테 처리 결과를 이렇게 딱 통보까지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피크타임의 업무 부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담 지원 업무입니다. 아까 리텐션 하나만 했을 뿐인데도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처리로 따르는 업무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모든 회사들이 대고객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고객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만족도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자동화된 회사도 있겠지만 아직도 이제 수동으로 하는 회사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족도를 발송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또 고객들이 응답한 결과를 취합을 해서 집계를 하고 공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 그림에 보시면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무수하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 공유가 리얼타임으로 되려면 이런 업무들이 더욱더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자동화하게 되면은 이따가 기대 효과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를 상당 줄일 수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단순한 업무들은 줄이고 개선하거나 뭔가를 활동할 수 있는 업무에 더욱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업 지원 업무입니다. 저희가 이제 CS 매니저 분들이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CS 매니저 분들이 현장에서 이제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 저희 그 단말기에 신호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니저가 모바일 단말기에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신호 처리의 경우에는 접수를 해서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영업 지원 업무를 하는 직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기다리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그런 직원이 통화 중이거나 하면은 더 리드 타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자동화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고 바로바로 그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방송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도 VOD 서비스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요. VOD 서비스 이용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부분에 대한 업무가 상당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뭐 이벤트 배너를 올리는 일, 그리고 VOD 한 편이지만 카테고리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사람이 하다 보니까 에러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케줄대로 딱딱 진행을 못하는 애로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도 크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이렇게 정지된 화면으로 사례를 보셨다면 좀 이제 움직이는 영상을 통해서 사례를 보시면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상담 업무서부터 상담 지원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길이는 2분 40초 정도 됩니다. 네, 지금 저희 상담사가 ERP 시스템에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을 이제 내부적으로는 코나라는 명칭으로 불리는데요. 고객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고객 정보에 대한 조회, 그 다음에 상담 등록, 또 고객이 요청하시는 업무 처리 대부분이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고객에게 상품권을 이제 지급하기 위해서 신청 접수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상담사가 처리하는 업무였고요. 상품권 발송하는 업무는 상담을 지원하는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담을 지원하는 분들은 일단 발송 대상 리스트를 조회해서 그거를 또 건종별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뭐 3만 원을 받으시는 고객도 계실 수 있고 7만 원을 받으시는 고객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건종별로 분류해서 해당 번호에 맞게끔 보내는 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고객 번호 하나에 건종별로도 분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하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게 물론 껌껌이 하는 거는 아닙니다. 대부분 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작업들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영업 지원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사람 손을 거치는 업무다 보니까요, 좀 오류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사람마다 업무하는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좀 다르게 업무를 하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7만 원을 들여야 되는데 10,000원 건종으로 7번 발행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고, 또 5만 원 건 한 종이라 10,000원 건 2종으로 발행하는 경우, 2종이 아니라 2개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가 발송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업무 기준이 다른 부분, 이런 것도 업무 자동화를 통해서 고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발송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매일매일 취합이 돼서요. 지금은 이제 처리 결과가 사용자한테 이렇게 통보되는 것까지 보시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사용자는 이게 안전하게 발송 처리가 마무리됐구나 하는 부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영상을 통해서 상담사가 등록하는 부분, 또 상담 지원, 영업 지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콜라보로 같이 진행이 되는지 짧은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실제 업무는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인데요. 여기 이제 기다의 효과에 좀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자동화라는 게 단순히 그냥 업무가 편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유발할 수밖에 없는 오등록이라든지 접수 누락,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사후 민원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 비용까지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사업자가 상당수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 시간으로 환산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빈도랑 건당 시간, 그러니까 발생하는 이벤트별로의 시간을 환산한 거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사업자별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기준으로 정리된 사례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적용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는 한 1,000시간 정도의 업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확보라는 표현을 한 건데요. 사실 업무 자동화를 도입했을 때 많이 우려하는 게 이런 것들이 그냥 상담사를 대체해버리고 내 업무를 줄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상담사분들이 좀 소극적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아프지도 않고 24시간 365일 일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약 4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그 RPA 부분이 이제 도입기를 지나서 좀 정착, 확장, 고도화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업무 단위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다면 저희가 향후에 고민하는 부분은 아까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고객 만족도 조사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상담사가 직접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은 문자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사람이 직접 했을 때는 뭔가 거기에 케이스별로 부수적인 질문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또 고객들과 정서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강점이 있지만 단위당 비용이 조금 비싼 편이고요. 모바일 만족도 같은 경우는 회신율이 조금 담보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시장 평균이 5% 정도의 회신율이었는데 당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2% 정도의 회신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이스 봇으로 고객한테 전화로 연결을 하고 고객과 통화하는 내용을 STT TA 솔루션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또 그거에 따른 후처리 업무를 RPA로 하면 이 전 과정을 자동화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거를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고객 상담 업무 후처리 방안에 대한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